안녕하세요. 얼바동TV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 장상피 발생을 제가 있는데 환우라고 말해야 맞죠? 있는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2주일치 약을 받아오고 나서 지금 일주일 먹었습니다. 일주일 먹은 지금 경과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저는 뭐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브는 아니고요. 화면 같은 것도 편집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가 전문 의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리얼 10년 젊어지기 이렇게 제가 유튜브는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한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얼바동 얼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몸도 좋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 반 전에 위축성 위염이라는 거를 이제 내시경하고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했는데 뭐 그런 결과가 나와서 뭐 얼굴만 젊어진다고 해서 얼바동이 아니죠. 얼굴, 바디, 동안대기. 몸이 건강해야 또 다 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는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더 건강해지고 나서 화장품에 관해서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의 식사는 이래요. 그러니까 답부터 드릴게요. 답부터. 제가 위축성 위염 지난번 요 영상을 보시면 요 영상 보시면 제가 2주일치 약을 제균 치료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치 6일 정확히 6일치 남았어요. 6일치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궁금해 하시는 거는 오늘 썸네일 제목을 보시면 인터넷 여기저기 보거나 유튜브에 보면 제균 치료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내용의 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제균 치료할 때 이거 위축성 1년 반 전에 위축성 위염을 소화가 안 돼서 먼저 갔어요. 소화가 안 돼서 먼저 갔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라도 들으세요. 저는 남들보다 위장이 약하긴 했어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는 위장이 약한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맥주만 먹었고 와인 그런 것만 먹고 양주, 소주 이런 건 먹지 않았어요. 양주, 소주 같은 거 먹으면 위장에서 벌써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으신 분들도 꼭 아셔야 돼요. 매운 거 먹었을 때 아무런 위장의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매운 거 먹으면 가끔씩 속이 쓰린다든지 그런 분들은 위장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 걸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신이 태어날 때 너의 위장은 노멀하게 살았을 때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셨다면은 노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잘하면서 살지 않고 짠 거 매운 거를 많이 먹고 독주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100년 생명력을 준 위장이 한 뭐 60년, 70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보막 즉 위점막이 다른 사람보다 좀 얇구나.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분들 내시경 받았는데 만성위염이라네. 진짜 조심하세요. 만성위염인데 크게는 소화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데 내시경 받아보면 만성위염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헬리코박터 침투율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 60%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점막이 약한 사람들은 이 헬리코박터가 위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 내시경을 보면 위점막 안쪽에 빨갛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헬리코박터라 그러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안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균 치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 보고 뭐 힘들다 이런 거를 얼마나 힘들면 약을 먹고 힘들다고 표현을 할까 했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 약을 먹었는데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린다고 했었어요. 먹고 오늘 2일치 3일치 이렇게. 근데 아무런 제 몸에 나쁜 게 없었어요. 약을 먹어도
뭐 나쁜 게 없으니까 이거 매일매일 올릴 거는 아니고 일주일 뒤에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오늘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한테는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항생제가 독하다 보니까 위장이 약한 사람 속이 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상까지 온 사람인데도 약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아픈 건 없는데 위장에 뭐 아린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리다. 왠지 뭔가 무게감이 있다. 이런 건 느낍니다. 그리고 설사 비슷하게 하루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요. 설사 같은 거는. 그리고 하나, 잠잘 때 평상시 이렇게 일할 때는 괜찮은데 잠잘 때 무의식 중에 잠깐 깹니다. 왜 깨냐면 쓴맛 있죠. 여러분 쓴박이 먹어봤나요? 쓴박이 이렇게 나물에 묻힌 거 말고 생으로 드셔보셨나요? 전 어렸을 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토끼풀 뜯다가 이렇게 입에 대보면 되게 쓰죠. 그런 것처럼 잠자다가 무의식 중에 쓴 맛이 입으로 막 넘어옵니다. 근데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균 추리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2주일 동안 참아갖고 재균 추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중에 평생 고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균 추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인터넷 여기저기 보면은 재균 추리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 일주일, 2주일을 참지 못해서 포기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거. 제가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나서 유튜브, 인터넷 여기저기 다 정보를 찾아봤어요. 정보를 찾아보고서 제가 답을 내린 거가 제 특기가 그런 거거든요.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고 이걸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 답을 잘 만들어서 찾는 편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여기는 화장품 관련 이렇게 유튜브지만은 제 다른 유튜브도 있습니다. 거긴 구독자가 많아요. 제가 주식 유튜버예요. 주식 유튜버.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메스 기질이 있어갖고 그런 것을 잘 조합을 해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답을 찾은 거가 여기 이 영상 보시면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먹느냐면요. 위축성 위염, 예를 들어서 저는 내시경을 처음에 왜 받게 됐냐면 음식만 먹으면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좀 짜증이 나. 엄청나게 미치겠어요. 뭐 속쓰려서 아픈 건 없었는데 속 쓰린 건 어쩌다 아프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라면에 스프를 다 넣고 하면 속이 좀 소화가 안 됩니다. 라면 스프를 절반 정도만 넣고 소금을 약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붉은 국물들이 고춧가루, 짠 거, 깻잎 묻힌 거 있죠? 깻잎 절인 거. 그것도 먹어도 속이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인 거죠.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거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렸죠. 여기 이 영상처럼 이 영상 보시면 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헬리코박터 윌 그 요구르트 있죠. 참고적으로 그 윌 요구르트가 헬리코박터를 죽여준다. 재균출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런데 제 생각엔 헬리코박터가 있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도 매일 윌은 먹습니다. 윌을 먹고 그리고 양배추즙을 제가 먹어요. 제가 다음에는 양배추즙은 어느 회사 거 먹고 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도 이 회사 저 회사 거 먹다가 여기 것이 가장 괜찮구나. 그래서 그걸 먹는 건데 양배추즙을 먹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금방 먹진 않습니다. 윌 먹고 30분 있다 양배추즙을 렌즈에 데워서 먹고 차게 먹으시면 안 돼요. 이 위장은 찬 것이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 아침을 먹는데 요거는 점심 식사예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면 저는 효소를 먹어요. 효소. 그러니까 효소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딸랑 아이템 하나짜리 효소가 아니고 이 스틱에 들은 효소 하나가 아니고 효소 몇 가지 식품이 있어요. 거기에는 단백질이고 뭐고 한 끼에 필요한 열량이고 영양가가 다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음에 사진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먹습니다. 그럼 속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속이 편안해진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이렇게 먹든지 요렇게 먹는 것도, 이런 당근 같은 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은 저보다 심한 분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요즘에는 이 재균추리하면서 소화가 좀 더 잘 되게 하느냐고 어떻게 먹냐면, 점심은 이것을 저녁에 먹어요. 이런 식단은 이제 저녁에 먹고, 점심은 바나나하고 브로콜리 데친거하고, 그리고 호두, 아몬드,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있죠. 단백질 파우더, 당근 이렇게 넣고, 요구르트 넣고, 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르트를 넣고, 참고로 저는 2호 요구르트를 합니다. 일반 요구르트 했더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2호 요구르트를 하는데, 그걸 믹서에 갈아서 마셔요. 충분한 영양 섭취는 다 되죠. 그리고 배도 든든하더라고요. 그 단백질 산양류 파우더를 넣고 이렇게 먹어보면. 그래서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곱게 갈면 안 되고, 호두하고 아몬드가 어느 정도 씹힐 정도, 그러면 씹는 맛이 또 납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이렇게 먹든지, 저 오늘도 택배가 또 왔더라고요.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 몰에 들어가서 볶음밥을 시켜 먹어요. 고추 같은 거 안 들어간 거. 거기에는 피망 같은 건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망 같은 건 위장에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볶음밥, 최대한 그 소금 성분이 덜 들어간 그런 볶음밥을 냉동식품을 시켜서, 그래도 뭐 믹서에 간 음료만 먹으면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만 먹고 살아야 되나? 또 밥 종류도 그래서 지금은 한 끼 정도 먹어요, 저녁에. 볶음밥을 시켜서 위에 자극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새우볶음밥, 소고기 볶음밥, 그런 것만, 시금치 그리고 또 한 가지 까먹었네. 그런 볶음밥만 먹어요. 매운 거 말고. 그렇게 먹고 저는 1년 반을 살았어요. 1년 반. 1년 반을 살았는데, 이번에 가서 내시경을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봤어요. 식단을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거 먹었더니 위축성 위염이 제가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나빠진 건 없어요. 근데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축성 위염, 위 점막이 손상된 거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재생이.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면, 유튜브 찾아보면 한방에서는 복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재균 끝나면 어디 한방 의원이 좋은지 한번 찾아가서 돈 몇십만 원 버리는 척하고 한번 한방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과연 위점막이 보호가 재생이 되는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는 그런 제 나름대로 제 몸을 마르타 기질이 있어서 한번 해봅니다. 뭐 크게 피해가는 건 아니니까. 뭐 매운 걸 먹어보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5, 60만 원 투자해서 한약을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재균 추리가 되면은, 제가 일주일만 먹으면 재균 추리가 끝나는데 한 달 뒤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재균이 다 됐는지 그것을.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남은 약을 먹고 나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제발 위축성 위염 있는 분들 일반 식단 드시지 마세요. 그러다 평생 고생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말한 거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을 꼭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말한 거, 희망적인 거, 지금 일반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거, 헬리코박터가 다 죽는다면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식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희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희망을 갖고 살고 있어 한다고 해서 지금 뭐 힘든 건 아니에요. 예. 음식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만 먹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 먹는다든지 바로 그냥 속이 소화가 안 되죠. 된장찌개도 그렇고. 근데 헬리코박터 재균을 하면 그런 거 먹을 수 있다니까 희망을 갖고 이제 한번 재균치를 시작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일주일 뒤에 또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는 그거 빼먹었다. 아침에 제가 처음에 위를 먹고 양배추즙을 먹고 세 번째로 먹는 게 있어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 사진도 제가
다음 주에는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 다 사진 찍어 올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 먹고 난 뒤에 제 몸적으로 조금 속이 더 편한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올리브 오일 좋은 거에는 와인처럼 등급이 있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비싼 거는 한 병에 500ml짜리 17만 원 가요. 그거 2주밖에 못 먹어요. 그게 부담이 가면 5만 원 정도 주는 건 드셔야 돼요. 5만 원. 뭐 만 얼마짜리 2만 원 그런 거 드시면 효과 없습니다. 5만 원짜리 제가 가성비 좋은 거 찾았으니까 그 사진 올려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성분이 있다 그러죠. 그거는 다 발표가 나온 겁니다.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 알고 계시고 예방 차원에서 좋다. 그리고 위 보호에도 좋다. 위점막 보호에도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을 먹었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위 보호가 되는 게 몇 시간은 간다는 거죠. 그걸 제가 느꼈으니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한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좋은 건강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동 주인장이었습니다.